안녕하세요. 6단원 물질의 특성 1. 물질의 특성 3. 물질이 녹는 정도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커피로 아이스 커피를 만든다고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부어요. 그 다음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뜨거운 물을 살짝 넣어서 먼저 커피 가루를 녹입니다. 그 다음에 찬물이나 아이스를 넣어줘요. 그렇게 하면 가루가 녹지 않는 것 없이 잘 인스턴트 아이스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한 이 과정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100%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가지고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어요. 이 인스턴트 커피를 아이스 커피를 만드는 이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용해, 용매, 용질, 용액에 대한 용어 정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용액이란 무엇일까요? 설탕과 물이 혼합돼 설탕물이 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순수한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설탕과 물, 이 중에서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용매, 설탕처럼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인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요. 용매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매와 용질이 섞여 만들어진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된 예를 들고 설명을 해볼게요. 설탕이 물에 완전히 녹은 상태를 우리는 용해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물은 용매에 해당하고요. 설탕은 용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녹아서 설탕물이 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하죠. 소금을 물에 녹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설탕이나 소금은 마찬가지로 이들이 어느 정도 녹다가 더 이상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용매의 양이 일정할 때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새로운 용어 나옵니다.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 이때의 용액을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 이것을 우리는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07쪽 용질에 녹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탐구입니다. 용질의 종류에 따른 녹는 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이에요. 시험관에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을 1g씩 넣습니다. 자, 1g 넣고 녹이면서 다음에 또 1g 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질산칼륨뿐만 아니라 붕산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단 붕산은 1g씩 하지 않고 0.1g씩 녹입니다. 자, 이때 최대로 녹는 질산칼륨의 양은 얼마일까? 최대로 녹는 붕산의 양은 얼마일까? 자,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약 질산칼륨은 3g 정도 녹습니다. 붕산은 약 0.5g 정도 녹습니다. 물은 10g, 같은 양인데 녹는 양이 다르죠. 질산칼륨은 3g, 붕산은 0.5g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양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탐구입니다. 용질의 종류에 따른 녹는 양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실험 영상 보겠습니다.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에 녹는 양이 더 많아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탐구 1과 2를 비교하겠습니다.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과 붕산의 양이 다른 것을 확인했었죠. 두 번째는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이 물질의 종류와 그리고 온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화 용액과 용해도에 관한 영상입니다. 앞에서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에 대한 용어 배웠죠? 이번엔 두 번째 용어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죠. 다시 말하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퍼센트 농도입니다. 퍼센트 농도에 관한 영상입니다. 설탕을 녹이면 달콤한 설탕물이 됩니다. 설탕물이 달콤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용액의 묽거나 진한 정도를 농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퍼센트 농도를 주로 이용합니다. 퍼센트 농도란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말합니다. 퍼센트 농도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 수액에서 5% 포도당이라고 표시된 것은 포도당 수액 100g 속에 포도당이 5g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는 용해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이는 그래프는 물에 대한 몇 가지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용해도 곡선으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알 수 있습니다. 석출이라는 것은 용액에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 상태로 용질에서 분리되는 것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과 작은 물질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는 뒤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들었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스턴트 커피로 아이스 커피 만들기. 먼저 처음에 컵에 커피를 부어줘요. 그 다음에 바로 얼음을 넣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살짝 녹이고 나서 얼음을 붓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온도에 따른 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온도에서 녹이는 것이 더 쉽고 잘 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